예,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의 안재욱입니다. 이 반격정서에 대해서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보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그 개선 방안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까 그 김용병 교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나라에는 그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 우리 좀 역사성은 좀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산업공상의 그 어떤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이 차별의식을 비롯해서 부에 대한 편견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반격정서가 생기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그 일반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즉 기업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업이나 또는 기업인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그 원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아까 얘기하는 기본적인 부의 그 편견의 바탕을 둔 데다가 이 두 가지가 서로 이 혼합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제가 뭐 강의 중에도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또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질문을 던지면 기업은 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기업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기업이 이윤을 얻는 것은 마치 소비자하고 노동자를 착취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윤이라는 것은 이 소비자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않는 그 제품을 만들어내면 절대로 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어야 소비자가 그걸 반복적으로 사주면 그때 이제 이윤이 생기는 거고, 그 이윤을 바탕으로 기업이 존속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기업이 사실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윤 추구가 생기는 거고, 뭐 이윤을 그냥 추구하는 것도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재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같이 소비자와 노동자를 착취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데는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식인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반자본주의적이고 반기업적이고 반자유주의적 또는 복지지향적인 이거 복지국가적 이런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인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크스 경제학을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부정을 하고 그 대기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시장 경제를 지지를 해요.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든가 대기업 집단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또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그 제재, 규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식인들이 잘못된 믿음 그리고 이런 반감으로 이 자유기업 반기업적인 이론과 철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이런 반격 정서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기업과 기업인 자체의 문제인데, 사실 우리 한국 경제를 보면 정말 훌륭한 기업가들이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다고 생각이 되고, 한국 경제를 이만큼 발전시켰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기업들 또는 기업인들의 그 사회편취 행위라든가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법을 증명한다든가 상속한다든가 분식회계 한다든가 이런 것들 탈세를 한다든가 뇌물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보죠. 가장 기근한 제가 최근에 일어났던 것이 이제 대한항공 땅콩 휴양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기업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이게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탈적 행위고 개별 기업 몇 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정서라는 건 그야말로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고 어떤 시기심, 질투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업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반기업 정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 결국 첫 번째는 지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결국 시장경제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시장경제 교육을 시켜서 이 잘못된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장경제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기관 또는 싱크탱크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싱크탱크를 만드는 데는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든가 또는 자산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반기업 정서가 해소가 되면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기업이고 또는 기업가고 또는 대기업 총수고 이럴 텐데 이런 걸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그런 싱크탱크를 만드는데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공공재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자산가나 이런 기업가들이 어떤 비용을 좀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두 번째 원인이 그 기업인 자체 또는 기업 자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기업과 기업들이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법적, 유법적, 편법적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기업 소유자라든가 경영자 이런 사람들은 좀 도덕적 의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덕적 의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계약을 했으면 그걸 준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남을 속이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당한 것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것. 우리가 보통 사회 상규라고 하는 이런 규칙을 존중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기업이 자기 기업을 위해서라든가 자기 산업을 위해서라든가 가격
대한 규제를 지지한다든가 또는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또는 이런 거 같은 경제 개입을 사실은 거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잠깐의 이익을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국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 결국 국가 전체에 대해서 경제에 좀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질 않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윤리, 이런 도덕적 의무를 주면서 경영하는 것이 기업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 시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오히려 정중하고 개방적이고 정직하고 신뢰가 있고 또는 창조적이고 이 공정한 기업 이런 기업들을 좋아해요. 그런 기업인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기업과 또는 기업인들이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 부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반기업 정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 교수님께서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미시적으로 좀 더 반기업 정서의 실체와 원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반인들이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워딩, 환원이라는 워딩을 하든지 반기업 정서 그 자체가 우리가 좀 토론 주제로 삼고 있는 그 대상이 정확한 설명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가고 보통 정서라고 하면은 그 이성의 한 대척점에서 좀 무조건 좋다, 무조건 싫다, 좀 막연한 감정의 작용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또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합리성과는 떨어져 있는 그런 정신작용의 현상으로 보는 측면에서 반기업 정서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게 왜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려 하지 않고 반기업 정서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투자할 가치를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실체를 모르고 실체에 대한 표현을 못해가지고 이런 투자로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돈을 쏟아부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엉뚱한 데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반기업 정서보다는 사실 인식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인식은 감성의 작용일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어떤 지식과 정보의 작용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도 있고 물론 또 어떤 문화적 반응에 의해서 형성될 수도 있죠. 산업 공상이라든지 평등 사상이라든지 이런 이면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 직접적으로 노출된 지식과 정보가 또 어떤 건 잘못된 지식과 정보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제대로 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합리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다분히 우리 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조차도 반기업 정서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은 그걸 연구해가지고 오히려 덧날까 두려워서 못하게 하는 참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연원을 찾아보면 반기업 정서를 언제부터 우리가 쓰기 시작했는지 제가 보면 2001년 국제 컨설팅 보면 악센추어에서 이제 영국과 한국의 반기업 정서 거의 반기업 정서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만 반기업적 그런 분위기에 기업인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반기업 정서라는 말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제가 조선, 중앙, 동아 이런 쭉 언론을 찾아보니까 시원을 한번 반기업 정서를 보고 찾아보세요. 90년대엔 거의 안 나타나요. 2001년에 좀 나타났다가 2003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기업 정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인식조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반기업 정서라는 표현이 확산됐어요. 처음부터 이걸 반기업 인식을 보고서 합리적인 처방을 경제계에서 또는 지식계에서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감정의 영역으로 밀어넣는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측면이고 반기업 정서가 그럼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제 제도 경제학에서는 제도가 중요하다, 인스티튜션이다, 메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도의 가장
공식적 제도, 눈에 보이는 제도의 그 발원지가 인식이에요. 퍼셉션이거든요. 퍼셉션 따지면 메타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은 주제 바꿀 수 없고 정책 바꿀 수 없죠. 그래서 국민 일반 또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인식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도 그 인식은 분명하게 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로 문제가 있다고 외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게임 규칙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기본 틀이 바뀌지 않는 것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기업을 보는 시각 또는 시장을 보는 시각 또는 경제관 전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우리 경제가 다시 제도약의 길을 되찾으려면은 올바른 제도를 성립해야 되고 올바른 제도의 시작은 시장관, 경제관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한 이유이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는 모르겠네요. 경제학계에서는 반지역 정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요. 돈을 안 주니까 경제학자들 돈 줘야 돼요. 돈을 안 주니까 심지어 한국경제학원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를 꺼려하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PR하는 언론 그 정보 쪽에 마케팅하는 쪽에서 이런 논문이 몇 개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제 경제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반지역 정서를 이제 2006년인가 5년인가 KBS에서 처음 조사하면서 반지역 정서를 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재벌 지배주주에 대한 막연한 감정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디파인 했고요. 그 외 모든 그 PR업계 학자들이 논문을 그렇게 씁니다. 반기업 정서는 대기업 재벌 또는 그 지배주주에 대한 막연한 반감. 참 이제 처음 시작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꾸준히 이제 뭐 트렌드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비교해 해볼 때 한국은 가장 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그 반지역적 인식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물론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또는 지역 정책의 일탈행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있지만은 상당히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2001년 학생 추에서 시작했다면은 OECD에서도 좀 하고 또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도 2009년, 2012년 하고 또 글로벌 스캔이라는 데서 26개 나라 갖고 하는데 한국은 참 불행하게도 그 조사하는 기관마다 좀 관점이 다르죠. 어떤 데는 뭐 기업가, 앙트레프레너에 대한 그 호감, 비호감, 페이버러블, 언페이러블 묻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업 미래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신뢰를 묻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다 반지역적 인식을 적용한다면은 특히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한데 2005년, 2013년 글로벌 스캔에서 이 시점에서 조사한 거 보면 한국은 유일하게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입니다. 한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정부 관료, 정부보다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용이하게 하게 된 규제, 개혁,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 퍼셉션이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국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힘들어서 막 바꾸기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막연한 가치관의 문제에서 여기저기 뭐 규제학회도 가보면 우리나라는 결국은 반지역 정서가 문제다. 이 문제가 크니까 고쳐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선언적으로, 계몽적으로 당신의 이념은 틀렸어요. 당신의 생각은 틀렸어라는 계몽적으로 접근하지 이게 실체적으로 접근하는 것,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기업들도 투자하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저희들 그 실증분석 설문조사한 걸 가지고 쭉 봤는데 실증분석하면 좀 그 표 한번 보시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업의 이유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업관입니다. 기업의 본질을 주주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주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혹시 평균 유의하기 낮죠. 그러니까 기업을 어떻게 보느냐가 반기업 인식 또는 정서,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정서란 말을 쓸게요. 그 다음에 가격 결정,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된다, 아니면 대기업이 결정된다, 기타 등등 할 때, 이 가격 결정이 시장의 원리에 결정된다고 인식할수록 기업 전반에 대한 반감이 낮습니다. 시장관이죠. 대기업의 수가 적은가 많은가, 이건 우리나라는 대기업 수가 다른 나라에 적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고 정부 통계에서 수시로 기록되고 있는데 대기업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반기업 정서가 높아요. 경제 상식, 지식, 정보의 문제가 반기업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 기업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기업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기업 정서는 없죠. 여기 보면은 뭐 가치 판단의 문제일 것이고, 경쟁식, 시장 경쟁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무조건 경쟁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시장관, 경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있으면 반기업 정서가 넘고, 또 반기업 정서가 단지 기업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그 사회적 자본, 신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뭐 공무원이라고 정치인이라고 법조인이라고 이들에 대한 불신구조, 불신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일수록 다 그렇지만 사회 전체가 그 자본이, 사회적 자본이 낮기 때문에 반기업정서가 높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경제가 성장되면 반기업정서가 낮아져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뭐 제대로 받고 있다라든지 앞으로 좀 더 나의 생활이, 나의 소득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면 반기업정서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구통계학적으로는 남자보다는 여성이 훨씬 그 소비경제 중심이어서 그런지 대기업에 대한 호감이 높고,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어서 이 반기업 정서가 사라진 경향이 있고, 직업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반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여서 이런 공무원들한테 기업활동 하기 좋은 규제개혁 하라고 하면 제대로 하겠어요? 이들의 인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제 하나 의미가 있는 건, 우리가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막 진영 논리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수다 또는 진보다 얘기하지만 실제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그 진영 논리와 반기업 정서는 체계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이 점도 아마 시장 경제 교육할 때 경제 교육을 통해서 정부는 경제 교육을 통해서 반기업 정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완전히 근절은 못 시킨다. 또 진영 논리와 이 진영 논리 또는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계몽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 뭐 등등의 이제 이런 시사점을 얻게 되는데, 결국은 반기업 정서도 제도의 문제이고, 제도를 개선하려면은 누군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안재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반기업 정서 누가 개선해주면 나는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무임승차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이거 해결 안 돼요. 한국은 그 정도로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널리 깊게 오래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의 주체는 당연히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게 좋은 경제기가 돼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자유기업주의 정신을, 또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널리 근본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좀 연구센터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요인들, 반기업 정서 요인들까지 이렇게 황 박사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상대적으로 드릴 말씀이 별로 체계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조금은 좀 반기업 정서, 이것도 결국은 이게 자유 경쟁을 잘 실천함으로써 이것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또 다시 또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또
자유 경쟁을 실천 제대로 할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또 사실은 그게 또 더 한 번 더 질문을 하면 결국은 어쩌면 시장 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윤리, 제대로 된 윤리. 아까 기업 윤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한 기업 윤리, 기업인들한테 요구하는 마치 사실은 기업 윤리라는 게 아까 처음에 언급됐던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니 뭐냐는 그런 종류 사회적 책임이니 그런 쪽에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기업 시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 말하는 사유재산권이 잘 보호돼야 되고 그게 여러 가지 뭐 핑계나 이유로 쉽게 말하자면 약탈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자유경쟁, 시장에 필요한 윤리 그게 철저하게 좀 확립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단순히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쪽에서 다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한쪽은 한편으로는 기업들한테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기업도 시장에서 생존해야 되는 존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정부가 힘이 굉장히 센 그런 나라에서는 정부 내지 정치권의 힘을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작동하고 그런 것들이 기업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지금 국책은행이나 이런 거 보면 시장 원리가 작동해서 기업들이 살아남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런 쪽으로부터 많은 지원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또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눈에 띄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하고는 밑보이면은 사람들 생각에 없어질 수 있다. 그걸 거꾸로 돌려서 생각하면 또 그런데 잘 보여야 살아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에서 살아남았다기보다는 그런 정치권의 어떤 힘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살아남았다는 식으로 실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인식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편으로는 두 쪽 다 좀 어떤 면에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쪽으로 해야 이게 제대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에 사실은 반기업이라기보다는 어떤 규모가 크다든가 좀 힘이 세 보이는 그 원인이 소비자로부터 많은 선택을 제대로 받아서 된 것이고 그런 힘이라는 게 언제든지 소비자가 외면하면 끝나는 그런 종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금 긴 기간을 보면 대부분 그렇죠. 그 기본적인 힘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크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어떤 약탈 내지는 힘의 행사를 통해 가지고 얻은 걸로 보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니 이윤 공유제니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제안이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 시장 경제하고는 완전히 그 작동 원리를 어떻게 보면 부인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히 좋은 정책 내지는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이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안 돼 있다. 이게 사실 누구한테 폭력의 위협이나 혹은 사기를 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얻은 게 아니라면 자발적 교환의 이해가 되고 서로 그 결과물로 누가 뭘 더 얻으면 결국은 생산이라는 것도 그런 교환을 통해 교환을 하는 거고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싸게 여기는 지불할 의사가 별로 없는 용도에서
비싸게 줄 용도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바꿔야 비로소 이윤이 발생하고, 그런 점에서 그게 이제 일종의 나름대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고, 만약 거꾸로 그 반대로 오히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사람들이 가치 여기는 용도로부터 가치를 덜 느끼는 쪽으로 바꿨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게 일종의 손실을 입게 되는 건데, 그리고 그런 손실이라는 게 치명적이다. 왜 치명적이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투자한 많은 사람들, 경영진 사람들 뭐 등등 해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규모가 크면 사람들이 너무나 절망해서 자살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되고, 남의 이 재산, 남이 투자한 것들을 잘 어떻게든 더 가치 있는 잘 옮겨서 해야 되고,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쉬운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불확실한 세계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성공해서 이윤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잘 존중해주는 그게 필요한데, 이게 너무 부족하다. 이윤에 대해서는 쉽게 뺏으려고 그러고, 손실이 났을 때는 뭐 이 다른 주체한테, 다른 경제주장이 떠넘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떠넘기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뭐 핑계야 뭐 고용 유진이 뭐 넘어갈 길 갑자기 넘어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걸 대지만, 그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나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나 빌려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게 더 나을지, 차라리 더 빌려서 나중에 경쟁력이 올라와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든지, 그 결정은 좀 바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강제로 뭔가 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막 올려도 상관없는 것처럼, 특히나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그와 동시에 엄청나게 지금 좀비 기업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것도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작동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들을 모두 잘 좀 없어지도록 할 때, 이게 기업이 생존하고 이윤을 내서 계속 새로운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결국은 이걸 어떻게 고칠 거냐는 건데,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아까 감정이라고 반기업 정서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사람들한테 뭐 사회 공헌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고치고, 자기가 이미지를 좋게 해서 상품을 많이 팔거나 뭐 그런 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돌려주는 활동, 그런 걸 많이 하는 건 사실은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얘들이 진짜 뭐 약탈해 간 걸 것인가 보다, 오히려 이런 인식을 또 높일 수 있는 거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하자면 어떤 정치 권력, 정부의 권력,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고, 그와 동시에 어떤 사적 소유권을 엄격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유지될 때, 비로소 반기업 정서도 차차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던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작동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강력한 법의 집행, 그런 것들과
더 혹시 더 뭐 가능하다면 시장 경제에 필요한 윤리 그것들을 제대로 확립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 반기업 정서라고 불리는 그런 것의 문제를 좀 제대로 잡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 발제문에 오늘 듣다 보니까 발제문에 있는 토론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제문하고 조금 상관없이. 첫 번째 저는 이 반기업 정서라고 하는 네이밍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 반기업 정서라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예컨대 중도나 진보 시민단체들 또는 싱크탱크들하고 제가 볼 때는 토론회 하자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올 겁니다. 근데 이게 그거 같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업, 복지, 민주, 자유, 정부 이처럼 여러 가지 엄령이 있지만 빛과 그늘은 있는데 이 자체를 갖다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 예, 근데 어디 반복지 정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반정부 정서 어떻게 할래? 반체제 정서 어떻게 할래? 반자유 정서 어떻게 할래? 예컨대 이런 토론회를 갖다가 제목을 내걸고 뭐 하자라고 하면은 아주 한쪽에서만 올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땐 이 반기업 정서라고 하는 네이밍 자체는 아주 그냥 그 이른바 스스로를 갖다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쑥덕쑥덕을 하고 아마 사회적으로는 별로 어떤 지지와 공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지금 주제 자체와 네이밍 있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이 반기업 정서의 어떤 함의 내지는 이 폐악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 층위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거시분배 구조 쪽에서 하나 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거시분배 구조를 얘기할 때는 항상 나오는 게 자본과 노동의 어떤 분배율, 그죠? 그 다음에 기업과 가계의 어떤 분배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죠? 자, 자본과 노동의 어떤 분배 구조나 기업과 가계의 어떤 분배 구조를 얘기할 때는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악의 반화가 나옵니다. 이 GDP 그 경제 성장률과 실질임금 증가율의 어떤 갭을 그려놓으면은 1980년 이후로 보면 저 악의 입처럼 쭉 벌어집니다. 이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 입을 그려놓고 나서 그러면 이 벌어진 요 갭들이 왜 생겼냐?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른바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딱 넣어서 그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바로 재벌 대기업이 다 쳐드셨다. 이렇게 논리가 딱 전개되거든요. 야, 여기에 대해서 그 사내유보금이 그게 현금이 아니니 뭐니 이러저러한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뭐냐면은 그렇게 거시분배 구조를 그려놓고서 이 나빠진 원흉은 결국은 재벌 대기업이다. 어떻게 할래?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세금으로, 규제로, 처벌로 때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세금, 법인세, 이러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규제는 많습니다, 이게. 그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거기다가 청년고용 할당제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갖다가 쑤셔 넣자는 얘기. 그 다음에 재벌 대기업이 이게 이제 불법적 약탈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부를 축적했으니 음벌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정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K스포츠나 미르재단은 본질은 국가 권력에 의한 재벌 갈취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뭐냐면은 재벌의 권력에 대한 매수로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재벌이 저런 어떤 좀 1980년대쯤에 있었을 법한 일들을 갖다가 저렇게 했나 생각해 보면은 국가 권력의 손에
재벌을 갖다 말 안 들으면은 재벌을 갖다가 아주 못 살게 굴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이죠. 첫째, 국세청을 통해서 세무조사하면은 다 잡아 넣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세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어떤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재벌이란 건 유구든 사실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변영호 저기 차관이 그랬잖아요. 책에 썼잖아요. 자기가 검찰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야, 우리나라 검찰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잡아넣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실제로 포스코나 농협이나 그리고 저 KT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기에 대부분 어떤 이 경영자들을 갖다가 끌어내리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은 대부분 검찰 수사 들어가가지고 배임이다 뭐다 걸어가 병령이다 뭐 해서 다 그냥 걸어가지고 이게 다 끌어내렸습니다. 이게. 그 얘기는 이 기업은 사실은 일종의 주인이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정부가 주인인 기업이라고 얘기를 된 건데 만약에 포스코나 농협 틀듯이 틀면은 우리나라 재벌들 웬만한 중소 중견기업들 다 들어갈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뭐냐면은 이런 문제를 제쳐놓고서 지금도 뭐냐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어떻게 하려면서 재벌 정경련 해체 관련된 토론회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쥐고 있는 그 어떤 자의적인 어떤 그 권력들, 세금이라는 수단, 규제라는 수단, 사법적 수단이라는 수단, 이러저런 수단을 어떻게 이거를 갖다 민주적으로 통제할래? 어떻게 그놈을 갖다가 잘라낼래? 약화시킬래? 이에 관련된 토론회를 하나도 안 합니다, 이게. 골 때리는 일이죠, 사실은. 자, 제 얘기는 제가 볼 땐 반기업 정서라는 슬로건을 갖다가 내걸고 제가 볼 때는 토론회 하면은 그냥 아마 이 동네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말고는 모이지도 않고 그게 별로 어떤 바깥에 제가 설득력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의 어떤 진보를 갖다가 진보의 어떤 불평등 양극화 관련된 가장 기본 로직은 거시분배 구조 그려놓고 이게 결국은 재벌 대기업이 다 처먹었고 그래서 재벌 대기업을 갖다가 세금으로 규제로 그 다음에 사법적 수단으로 때려잡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의 어떤 수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일으키잖아요. 문제 해결도 못하고. 저는 뭐냐면은 반기업 정서라고 하는 어떤 이 그 문제의식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요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 어떤 논리 구조를 깨는 그리고 실사구시하는 그런 토론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깨집니다, 이게. 두 번째, 거시분배구조 아니라 실물적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이제 항상 나오는 게 골목상권 문제,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땅콩해양 문제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러저런 중소기업 지원, 뭐 이러저런 게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 가습기 살균제나 그 땅콩 해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건 누구도 옹호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골목 상권 문제나 중소기업 지원의 문제, 고유업종, 뭐 적합업종이다, 지정이다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한 어떤 그 이견들이 사실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주의자나 보수주의자의 어떤 그 생각이 훨씬 그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뭐냐면은,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조준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걸 전체를 갖다가 뭉뚱그려가지고 반기업 정서로 뭉뚱그려 보니까, 오히려 뭐냐면은, 그 문제의 초점이 제대로 안 잡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을 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하려고 그러면은, 거시분배 구조 그려가지고 악의 입으로 출발하는 요 그림 하나를 갖다 박살내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골목 상권이나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어떤 지정이라든지 이러저러한 어떤 규제들이 정작 우리 중소기업을 죽일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어떤 그 이 기회와 희망을 갖다 빼앗아간다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논쟁들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반기업 정서라는 애매모호한 거를 싹 걷어내고 그 핵심을 갖다가 짚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반기업 정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반기업 정서 사실은 이게 반시장 정서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 반자본 정서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마치 한국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야 국민들한테 말이야 국민 못 믿겠어.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이 민족 판단 자체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면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것처럼 이 지금 한국식의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는 시장 경제도 자본주의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한데 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의 그 깊은 뿌리 내지 구조를 제대로 저는 아직까지 천착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교육의 문제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산업공상으로 했던 그 이렇게 신분 질서를 유지했던 조선 성리학의 유산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19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한반도를 갖다 풍미를 했던 이 막스 레닌주의의 어떤 유산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이것들이 다 그냥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중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뿌리와 관련해가지고 유럽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약사회였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하고 인간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신약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도 인간하고는 계약관계였습니다. 당연히 왕과도 계약관계였죠. 그래서 영주와도 계약관계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노블로스 오벨라자라는 게 결국은 내가 외적들 쳐들어오면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 나한테 세금 바쳐. 이런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은 전통적으로 그 왕자들이 해군이라든지 거기 입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어떤 그런 계약이 이제 흐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계약은 기본적으로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의 조선을 비롯해 조선과 중국은 계약 관계라기보다는 하늘이 있고 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해가지고 따라야 될 어떤 도를 갖다가 선포를 하는 거죠. 도와 법이. 그건 계약이 아닙니다. 이게는 자연적 질서거나 하늘의 질서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계약사회에서는 계약사회로 그 밑에서 출발한 데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위계와 서열 사회지 않습니까? 이게. 자, 위계와 서열 사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든지 분권과 자율이라든지 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 사회는 다른 그 서양 사회가 비교해 보면 명백하게 굉장히 어떤 그 하이라키나 이 서열 이게 뚜렷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위가 아래를 갖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갑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 구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갖다 갑질을 하면 며느리는 강아지한테 갑질하고 강아지는 결국은 신발을 갖다 물어뜯는다는 거 아닙니까? 전 지금 한국 사회 구조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가 권력, 국가도 뿐만 아니라 시장도 사실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발전을 쓴 거는 한국의 시장 구조 자체가 갑과 을 간에 또는 그 거래 당사자 간의 상호 선택권과 거부권 또는 상호 어떤 이 무게의 어떤 비대칭성이 대단히 심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노동조합에 대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노동조합들, 야, 너희들 말이야, 저희 비정규직이라든지 중소하청협력업체 생각하고 뒤에 청년들 생각을 좀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적 훈계를 갖다가 30년을 해봤자만 하나도 안 먹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기업에서는 노조가 힘을 압도적으로 위에 있고 얘들이 무슨 하청협력업체라든지 뭐 지역청 노동자들하고 단결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요즘 나오는 게 밥시 사업장 점거와 대체인력 투입 금지. 근데 요 규정에 의해 가지고 노조가 이 기업별 노조 형태를 취한다. 이제 이 문제의 핵심들을 갖다가 찾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게 기업들의 어떤 가혹한 이 갑질 메커니즘, 갑이 을의 을이 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강아지한테, 강아지가 신발 물어뜯는 요런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억압과 약탈의 어떤 이런 이 사슬 구조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들의 핵심에는 결국은 거래 당사자 간의 어떤 결국은 무게의 비대칭성 문제죠. 또는 상호 선택권과 거부권의 현격한 격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좀 시장 구조를 뜯어보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대단히 약한 것 같아요. 첫째, 독과점도 사실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썼지만은 한국의 중소기업은 사실 대기업이 부품 국산화 차원에서 육성을 한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하고 확실히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뭐냐면은 반기업 정서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심하게 갑질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뭐 별로 어떤 반감 별로 없고 대기업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서 반감이 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반감이 심한 거는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단순히. 그 정서라는 게 어떤 이 물질적인 어떤 이게 경제사회적 구조의 반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뜯어보니까 나오는 게 현대가 힘의 격차가 나오는 거고 힘의 격차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수천의 어떤 동양사회로부터 연유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어떤 지난 60년에 걸친 어떤 경제발전 어떤 역사 자체가 지대할당 방식으로 대기업과 공기업과 방위산업체를 갖다가 육성해가지고 중소기업을 크게 돼가지고 부품 국산화 차원에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갑을 간에 엄청나게 힘격차가 심하고 근데 문제는 갑질을 갖다가 심하게 하는 요 메커니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부 고발자 장치부터 해가지고 불공정 뭐 그래 어떤 이 감독 장치 뭐 이러지랑 그 다음에 약자들의 어떤 이 담합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내놓은 게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정경련이나 경제단체들이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지금 거꾸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돼 있는 현실. 그 현실의 이면에는 뭐냐면은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시장의 시장 구조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또는 경쟁과 거래와 계약이 가능한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거의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쏟아지는 비난을 갖다가 반기업 정서라고 하는 어떤 별로 널리 통하지도 않는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자가 지금 가해자처럼 돼가지고 지금 난도질을 당하는 이 어이없는 현실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반기업 정서의 뿌리 굉장히 깊습니다. 그 다음에 반기업 정서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현재 거시 분배 구조에 대한 어떤 이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실물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충 그림 그려가지고 결국은 시장과 자본에 대해 가지고 규제와 세금과 처벌을 강화를 해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한국 사회에 엄청난 위력을 갖다가 발휘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갖다가 정조준 해가지고 좀 제대로 좀 타격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